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주권. 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국민족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요 국방 문제, 예, 예. 안보 문제 잘 아시는데, 예, 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 사람들이 하면 38선 하면, 예. 38선이 뭐 한 번 이렇게 잘랐다. 예. 그렇게 생각만 하는데, 예, 예. 이게 역사가 꽤 오래되지 않습니까? 38도선 예. 아니다 하더라도. 촬영일 기준으로 며칠 전에 이제 6.25 전쟁이 뭐 이제 발발한 기념 행사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38선의 진실을 제가 조금 좀 추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어찌됐든 뭐 6.25 전쟁은 이제 38선을 넘어서 남침을 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 38선을 누가 기준했냐? 네네. 뭐 해방 이후에 뭐 미 군정을 앞두고 미국과 소련이 뭐 협의를 해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중간 정도로 해서 했지 않냐? 웃긴 게 독일도 그렇지만 대부분 어떤 그 국경을 선정을 하거나 어떤 선을 그을 때는 기준이 대부분 이제 저명한 지형지물, 예, 뭐 예. 강이나 산이나 예, 예, 예. 아니면 과거에서 행정구역을 뭐 기준을 한다더니 독일도 그러는데 한국은 유일하게 이상하게 그냥 자로되고 쭉 구운 것처럼 이렇게 38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가 언제 기획을 했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38선이 만들어졌는가 좀 알아보니까 1904년도 5년쯤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 러일 전쟁. 그때 일본 놈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를 이쪽 밑에 쪽은 일본이 자기들이 좀 관리하고. 관리하고 북쪽은 러시아 쪽한테 좀 관리를 맡기고 해서 자기들의 대륙으로 진출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중간 정도로 생각을 하자. 그래서 38선으로 했다는 것이 최근에 좀 밝혀진 게 있고요. 예, 예.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8.15 해방 이후에 미군의 대령 2명이 뭐 그러면은 이제 군정을 할 때 절반은 소련, 절반은 남쪽으로 하되 그 기준을 뭐 37도도 있고 39도도 있고 예, 예. 행정 여러 개 있으나 일본에서 옛날에 그렇게 한 기억이 있네. 어차피 그때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요래요래 좀 결정을 한 것 같으니까 우리도 이 기준으로 하자. 뭐 요렇게 해서 38선이 인위적으로 끼워진 것으로 예, 예. 그렇게 좀 확인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이 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북해 함대를 갖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데는 너무 먼 곳에서부터 배 끌어와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동해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사항들이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또 찾아보면 예. 38도선하고 관계없이 이제 이렇게 분할 예. 외세에 의해 가지고 분할을 하려고 한 것들이 이제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일본에게 우리가 침략받았던 것이 예. 뭐 강화 조약이 그걸 갖다가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임난 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임난 때도 이제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하는 예.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침략을 했는데 명에서 지원군을 갖다가 파병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도가 이제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함경도 쪽으로 올라가는데 반대쪽으로 평안도 쪽으로 갖다가 못 올라가고 그다음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막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동서로 가는 거죠. 동서로 그때 당시에 예. 초기에는 동서로. 그래서 동쪽은 일본이 이렇게 관리하고 나머지는 명국이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강화 조약 통해 가지고 50일 동안 휴전 조약을 한 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명나라에서는 그거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본국에서 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다 보니까 결국은 휴전 기간 동안에 명나라가 다시 평양성을 갖다 포위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고사시켰죠. 고사시키다 보니까 일본이 평양성에서 쫓겨나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그런 과정에서 첫 번째 강화 조약은 이렇게 이제 폐기가 되고요. 두 번째 강화 조약이 이제 일본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계속 위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항상 이제 한국 이렇게 침략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자기들이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8선은 아닌데 지금은 어떠면 안성, 그 다음에 충주가 이제 2대 도시입니다. 2대 도시인 충주까지는 일본이 점령을 하고 나머지 서울 부분들은 조선에게 다 주겠다.
아니면 명나라 관리라고 하는 협정을 갖다 또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를 갖다가 둘로 쪼개겠다고 하는 생각은 옛날부터 그렇죠. 예. 자기들이 이제 그 섬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진도 있었고 그래서 대륙적으로 진출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 사이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서도 미국, 러시아, 뭐 영국, 중국 이런 국제 정치의 역사 속에서 힘이 없던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됐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러시아의 뭐 확장을 막기 위한 것, 또 미국이 일본과의 진주만 그에 대한 공격 받은 이후에 또 대일전, 일본의 러시아 힘이 필요했던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사회에서 힘이 없던 우리나라가 겪어야 했던 아픔. 다시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은 이제 북극 강병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이랄까 외세에 의해서 어떤 우리나라의 국경이 설정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38선 이야기 나왔을 때 또 한 예.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신탁 통치안이거든요. 예. 신탁 통치안은 38선을 중심으로 가지고 어떻게 네 쪽으로 쪼갠다. 한반도를 갖다 네 쪽으로 쪼개가지고 어디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일본 이렇게 4개국이 이렇게 분할 통치하거나 아니면 일본이 빠지고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같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본은 뭐냐면 식민지 경영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했었던 어떤 민족 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강대국이 이런 거 갖다가 민주주의를 갖다 이식하면서 통치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할 수 없었던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밀어붙였고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도 국경선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거 관계없이 선이 그어지다 보니까 아직도 분쟁의 씨앗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국주의 열강 속에서 힘없는 나라의 서름이죠. 네네. 다시는 그런 서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네.